안녕하세요. 게임사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을 중심으로 AWS 리인벤트 2021 리캡을 맡게 된 임동식입니다. 오늘은 AWS 리인벤트란 무엇인지, 이번에 새로 발표되거나 추가된 기술 서비스 중에서 게임과 관련된 부분은 무엇인지, 그리고 리인벤트 다시 보기 등을 통해 제공되는 내용 중에서 게임 개발자나 인프라 엔지니어라면 참고할 만한 세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WS 리인벤트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글로벌 클라우드 컴퓨팅 커뮤니티를 위해 AWS에서 주최하는 대규모 컨퍼런스로 매해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사전 행사를 포함하여 4박 5일 정도로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진행을 하고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하는 행사입니다. 기존에는 온 오프라인을 일부 병행해서 진행했었으나 작년에는 팬데믹으로 인해 온라인에서만 진행을 했고 올해 다시 오프라인 행사를 포함하여 진행이 되었습니다. 진행되는 주요 내용은 키노트를 포함하여 1500개 이상의 기술 세션과 엑스포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래 보시는 링크를 방문하셔서 한번 둘러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키노트는 AWS의 최고 경영자, 최고 기술 책임자 등이 나와서 진행을 하며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고객의 비즈니스를 어떻게 혁신적으로 기술과 서비스에 반영하고 또 그 결과물을 다양한 신규 서비스나 추가 기술로 내놓고 있는지에 대해서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키노트 외에도 현장에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다양한 워크샵 세션과 각종 기술 세션, 그리고 할인된 비용으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AWS를 좀 더 쉽고 안전하고 보다 더 클라우드 네이티브하게 사용하게 해주는 다양한 솔루션들을 소개받을 수 있는 엑스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리인벤트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이번에는 새로 발표된 내용 중에서 게임 기술 부분에서 바로 적용 혹은 적용을 고려해 볼 만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컴퓨터 엔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작년에 애플의 맥 인스턴스를 발표했는데요. 그 사이에 애플은 M1이라고 하는 새로운 CPU 칩셋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AWS에서도 올해 추가로 M1 CPU를 사용하는 인스턴스가 추가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 맥 장비를 제공받아 사용하는 서비스로 게임 쪽에서는 주로 iOS용 개발과 빌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노스버지니아와 오레곤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C7G 인스턴스의 발표입니다. 그래비톤 3 CPU를 사용하는 인스턴스로 2.6GHz, 64코어, 초당 300GB의 메모리 밴드위스를 가진 인스턴스입니다. 다음은 게임사에서 주목할 만한 데이터베이스와 어널리틱스 기술 분야의 새로운 서비스들입니다. 우선 레드시프트가 서버리스로 나왔습니다. 이로써 기존의 프로비저닝 과정이나 관리를 하지 않고도 분석을 위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축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쉽게 S3, 오로라, RDS 등과의 연동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직 서울 이전에는 GA되지 않았지만 곧 나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함께 웹 기반의 쿼리 작성 도구인 쿼리 에디터가 버전업 되었고 그라파나 플러그인을 통해 아마존 매니지드 그라파나 혹은 오픈소스 그라파나와 쉽게 연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클러스터 관리 및 운영 없이 클라우드에서 페타바이트 규모의 데이터 분석이 실행 가능한 EMR 서버리스입니다. 보시는 이미지를 통해 기존 EMR과 비교해서 훨씬 단순화되어 사용하기 쉬워졌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번에는 아파치 카프카의 서버리스형인 MSK 서버리스입니다. 아파치 카프카를 몇 번의 클릭만으로 생성이 가능하고 클러스터 용량과 파티션을 자동으로 관리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과 다르게 처리량과 데이터 볼륨에 대해서만 비용을 지불하게 되고 유휴 리소스에 대한 비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합리적인 가격 구조를 가지고 새로 런칭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오하이오 리전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이나모DB에서도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었는데요. 바로 스탠다드 IA 테이블 클래스입니다.
기존에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는 데이터도 동일한 비용으로 처리가 되었었는데, 이 테이블 클래스를 이용하게 되면 최대 60%까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기능을 발표할 때 실예로 들어준 내용이 게임에서 지난 업적 등과 같이 자주 사용되지는 않지만 장기간 데이터를 보관해야 하는 사례에 적합하다고 거론이 되었었습니다. 현재 중국과 미국 정부 리전을 제외한 모든 리전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개발자 도구로 앰플리파이 스튜디오가 추가되었습니다. 최소한의 코딩으로 웹과 모바일 앱 배포가 가능한 앰플리파이를 위한 시각화된 개발 툴로 클라우드나 AWS의 전문 지식이 없어도 빠른 배포와 원활한 확장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또한 이로써 디자이너와의 협업도 보다 더 쉬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밖에 AWS CDK 버전 2, 스위프트, 러스트, 코틀린을 위한 SDK가 평가판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렇게 게임 개발자와 엔지니어가 주목할 만한 새로 발표된 기술들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이번에는 실제 세션에서 발표된 게임 테크 내용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각 세션은 아직 다시 보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봐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라이엇 게임즈의 발로란트 사례를 소개한 세션입니다. 라이엇 게임즈가 보유하고 있는 IDC에서 발로란트를 개발하고 서비스를 준비하면서 지역적인 거리에 의한 레이턴시가 있었고, FPS인 발로란트는 이 레이턴시가 게임의 성패에 중요한 영향 요인이었습니다. 물리적인 거리의 한계를 AWS의 아웃포스트와 글로벌 엑셀러레이터를 통해 속도와 안정성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게임 운영과 글로벌 서비스의 성공을 이룰 수 있었던 과정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소니에서 플레이스테이션 5를 런칭하면서 AWS와 협업한 내용에 대해서 소개하는 세션입니다. 소니는 많은 사용자들로부터 발생하는 게임, 로그, 피드백 등의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 고민을 해왔고, AWS의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서 해결 방법을 찾아 성공적으로 플레이스테이션 5를 런칭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에픽게임즈의 포트나이트 사례입니다. 게임을 개발하고 배포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시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빌드 과정인데요. 그 빌드 과정을 온프레미스에서 AWS로 마이그레이션 했던 과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픈 3D 엔진을 이용한 메타버스와 시뮬레이션 제작에 대한 세션입니다. 메타버스에 관심이 있으신 고객사분들은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세션입니다. 아마존 럼버야드가 이 오픈 3D 엔진 기반의 서비스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다음은 최근에도 로그4j로 이슈가 있었는데요. 물론 이 세션은 로그4j에 대한 내용은 아닙니다. 보안, 그 중에서도 디도스에 의한 네트워크 부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AWS에서 제공하는 디도스 대비 서비스인 쉴드 어드밴스드에 대해 적절히 사용하면 글로벌 서비스를 보다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고 설명해주는 세션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세션과 참고 링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전투기 F-22 랩터를 만든 곳이죠. 록히드 마틴에서 실제 시뮬레이션을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현실 세계에서 발생하는 위협들을 어떻게 AWS를 이용하여 컴퓨터 기반 엔지니어링으로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린 기술들과 세션들 외에도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발표되었는데요. 보다 더 재미있고 보다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는 곳이 있어 추가하였습니다. 우선 저희 메가존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입니다. 현장에서 발표하는 내용을 듣고 대화용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많은 방문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AWS에서 운영하는 공식 유튜브 채널입니다. 보시는 설명에도 있는 것처럼 이번 리인벤트에 대한 리뷰뿐만 아니라 AWS 기술 전반에 걸친 지식을 습득하실 수 있는 곳입니다. AWS 리인벤트의 마지막 행사죠. 리플레이 행사장을 촬영한 사진으로 오늘 리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메가존 클라우드 임동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